안녕하세요. 오늘은 FAT 1급 제45회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45회 기출문제 중에서 이 실무 수행에 관련되고 문제 5번 법인세 관리에 대한 파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5회는 2021년 올해 제일 첫 번째로 좀 시행된 시험이었었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법인세 관리에 대한 파트만 먼저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고, 저는 요거 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 기출문제 다운을 받아서 요 물음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치 누르시고, 자, 여기 주어진 임시 수험 번호는 D45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있고요. 문제 유형은 A형으로 표고요. 감독관 번호는 SH4 이렇게 있네요. 됐죠? 자, 법인세 TAT 1급에서는 법인 세무 추정에 대한 실무 수행 프로그램은요, 회사가 두 개가 주어지는데, 여기 타임산업 클릭하셔서 이 항공푸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로그인 놓고 법인 세무 추정,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연습할 내용이 다 세팅됐죠? 그 다음에 35회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항공푸드 되어 있고요. 45회에서 세무조정에 관련된 문항은 총 5개, 조정 후 수입명세서,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 성급비용명세서, 세금공제명세서, 조정명세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마지막으로 가산세 계산서에 대한 거 세무조정에 관련된 문항으로 5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됐죠? 요거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가 뭔지가 딱 정리가 되셔야겠죠. 그래서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에 대한 걸 잠깐 정리해보면, 이런 시간에 설명을 다 했던 것들이긴 하지만은, 문제 볼 때마다 하나씩 정리를 해두시면 좀 편하겠죠.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는요, 일단 얘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실무에서 부가가치세 때마다 법인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했겠죠. 그럼 그 부가가치세 신고한 총 과세 표준, 고물가액이라고 불렀죠. 그 신고했던 내역과 법인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법인세 세무조정하는 법인세의 여기 수익금액, 수익금액을 비교하는 그런 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차익 있죠. 차익이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그런 명세서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세무조정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 없죠. 여기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는 세무 조정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세무조정이 항목은 없다. 여기 서식만 작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차익 조정만 해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법인세의 수익금액 차이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때 배우셨던 간주 공급에 대한 차이와 그다음에 일시적인 수익금액과 과세 표준에 대한 시차라고 할까요?
적용하는 그 내용들이 좀 다른데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세무조정 참고자료 수익금액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중에서는 5억 원은 해외 수출분이고 나머지는 내수, 국내 생산품이라는 거, 그다음에 수익금액과 내역 차이 세 가지를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문제에서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라 그러게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업종별 수익금액을 반영해 보세요 그러는데,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수익금액 조정에 대해서 두 번째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뭐가 있나 불러와 볼까요? 제조업하고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불러왔다고 이 금액을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자체 금액이고요. 여기 항목마다 지금 기준 경비율 코드라고 하는 이 업태에 대한 기준 경비 코드 번호가 주어져 있어요. 이 코드 번호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액은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수익 금액 있죠. 우리 재무제표 결산했을 때 결산서상에 수익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금액 더블 클릭해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코드 다 불러오지를 않았으니까 여기에 상품 매출에 대한 코드 번호 51271 이렇게 입력하시면 해당되는 거 불러와지고요. 금액도 수익 금액 얘를 갖다 더블 이렇게 확인해서 누르시게 되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합계 금액이 구분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수익 금액 불러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차이점이 나는 게 뭔가 봤더니 차이가 나는 금액이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신고한 금액하고요. 지금 여기 업종별 법인세법에서의 수입 명세서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이 현재 1,750만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가 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목들을 비교하면서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부가세에서는 영세율이라는 게 있었죠. 이 영세율을 기한 걸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 수익금액 영세세를 조정해 줄 때는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테스트 문제가 됐죠. 여기서 나타난 금액, 제품 매출 금액 중에 있어요. 제품 매출 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매출 이 금액 중에는 5억 원이 해외 수출번이고 나머지는 국내 생산품이라고 했으니 이 금액에 여기 수입 수출 금액 여기에 5억 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게 하는지 보시려고 한다면 여기 국내 생산품 금액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5억 원을 해주시게 되면 5, 6, 8, 9, 5 이렇게 여기가 이 금액 23억에서요 5억을 뺀 숫자 국내 생산품 숫자를 갖다 맞춰주게 되면은 수입상품이라고 하는 금액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우린 수입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은 이 금액 차익이 자동으로 수출로 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금액 조정할 때 이렇게 영세율에 대한 금액을 수출 금액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국내 생산품 금액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수입 금액 상품 금액이 나타나면 이게 스페이스바를 없애주면 이쪽으로 간다. 이것도 좀 기능적인 것이라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구나라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는 업종별 수익금액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는 이 차이 내역을 갖다가 조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 3번에 보시게 되면 수익금액과 수익금액과의 차이 내역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는 여기서 수익금액과의 차이 내역을 일괄 누르시면 우리가 봤던 부가세법에서요, 부가세에서의 간주공고투에 나와 있어요. 요 또는 뭐 등등 해당되는 게 있는데 문제에서는 내용 다 앞뒤 주고 있단 말이죠.
사업상 증여가 250만원이래요. 사업상 증여여기다가 250만원 이렇게 입력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각액이라고 되어있죠. 고정자산 매각액은 요걸 말하는 거죠. 여기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합쳐서 고정자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각액은 얘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시기, 차익 감액되는 거, 공사 시기 전 손수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급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은 여기 거래 시기 차익 감액 이 항목에다가 50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차익 1750만원에 대해서 영대로 반영을 다 한 거예요. 이 선택 이를 띵 눌러주시게 되면 이 차익에 대한 항목이 반영되면서 차익 계획가 1750만원 차이가 딱 맞았죠? 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만 작성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었어요. 그럼 여기 차익력 반영한 시효까지 해서 평가 문제 마무리가 됐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규정에서 과목별 규정 과목에서 가지급금을 물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또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둘 게 무엇이 있는지 또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지급금은 어차피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라든지 정산이 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면 대상은 대부분 여기 대표 이사에 대한 것이 세무조정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여기 해당되는 여기 우리 사용인이라고 그러죠. 보통 임원 직원이 있는데 사용인에 대한 확자금 대출이라든지 월급을 갖다가 미리 받아온 갑을 형태라든지 등등 종업원한테 해당되는 것들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사용인에 대한 건 제외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항목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우리 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 이철훈씨 대리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 항목들에서 첫 번째 주임종 단기 채권 기정 금액 2,000원 대비 무이자로 확자금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된 이자는 없는 것을 한다. 가지급금 가져갔는데 이자 내야 되는 거 특별하게 규정사항이 없대요. 가수금은 없는 것을 한다. 이 문항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항목들을 갖다가 저기 작성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 지우기 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것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갔으니 이자를 갖다가 법인세법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계산되는 그 금액은 송금이 아니라 당연히 입금이 되겠죠. 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뜻이니까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주시고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이사에 대해서 상여 이렇게 처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은요,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기타, 사외, 유출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소득처분 두 가지가 되는 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해당되는 가지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클릭해서 열어보십니다. 그럼 문제에서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선 이자율별, 그 다음에 차입금 적수 계산, 여기 이자율이라는 거 주어진 자료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이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는 좀 가지급금이 있기 때문에 3번에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적수계산 얘를 클릭하셔서 얘에 대한 걸 갖다가 반영해 주셔야 돼요. 반영할 때는 여기 선택된 순서 그대로 지켜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우선 여기 업무 무관 가지급금 내역이라고 했었죠. 가지급금 내역에 대해서 직책은 그대로 써주세요. 대표이사 투명은 이소영 엔터 쳐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관계법인 해놓고요. 주 태양물산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 여기 해당 등록을 계정별 원장 데이터 블록에서 클릭해서 눌러보시게 되면 네 누르고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 적용본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데이터를 불러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당연히 불러와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불러오기 하고 눌러보시게 되면 대표이사 이소영이 지금 가지급금 지출된 내역들 날짜 그 다음에 가지급금 지출 금액 그 다음에 일수 적수계산이 자동으로 대입되었다는 뜻이고요. 여기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도 거래 회계 처리해 놓았던 내용들이 되어 있을 때 또 여기 회수했을 때 나머지 차액에 대한 적수계산이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 됐으면 두 번째 가수금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여기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가수금 눌러가지고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똑같이 했더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계산 임용별로 해라 해서 제가 한번 다 해봤고요. 두 번째는 당좌 대출 이자율 적용해서 인정이자 계산해주세요 그랬죠. 여기 당좌 대출 이자율 이거 클릭해서 똑같이 임용별 전체도 상관없고요. 불러오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자료들을 모두 다 불러오게 돼요. 이렇게 당좌 대출 이자율을 사용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정이자 계산에서 조정금액 대상 계산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여기 인정이자 계산 조정대상 금액이요. 항목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정이자 계산 여기서 해주셔야 될 텐데요. 를 나가고 인정이자 계산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 이소영 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 금액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앞에서 입력했던 것 세 가지가 다 한 표에 지금 집계 돼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당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면, 지금 이자에 대해서 회사 계상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가 없다고 했으니 회사 계상액은 전혀 없고, 그래서 특수관계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서 가지금 지급된 거에 대한 조정액들을 갖다가 이렇게 금액을 갖다가 계산된 것들이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산되는 것들은 필요한 자료들만 반영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계산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세무 프로그램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숫자 금액에 대해서 바로 이 금액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합계 등록 누르셔서 인정 이자 조정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가지급금 인정 이자 그리고 대표 이사 거죠. 인정이자 돈 빌려간 거 빌려갔다기보다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갖다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서 여기 금액 얼마였었죠? 계산된 금액이
17,650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상위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여기 특수관계법인이죠. 특수관계법인 이렇게 써도 되고 뭐 태양물산 이렇게 되고요. 금액은 838,557원. 이는 기타 사회 유출로 이렇게 두 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세무조정까지 마무리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항상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복귀 눌러주시게 되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제 하나 드렸고요.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까지 우선 끊어놓고, 왜냐하면 또 날아갈지 모르니까